그 피해자가 무방비 상태의 아이들이라는 점에서 더 심각한 범죄, 바로 아동학대입니다. 네,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만 18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을 저지르거나 또는 유기 방해하는 행동을 말합니다. 가정폭력과 아동학대가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내 자식인데 내 맘대로 하는 것도 죄냐라고 하시는데, 네, 분명히 범죄 맞습니다. 2015년 이미 7년 전에 아동에 대한 체벌이 금지되었고 올해 초 민법이 개정되면서 자녀에 대한 친권자의 징계권 규정이 삭제되었습니다. 징계권 규정이 아동학대를 정당화하는 데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인데요. 사랑의 매는 이미 없어졌습니다.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를 위해서 한 행동인데 어디까지가 훈육이고 또 어디까지가 학대인지 국민 여러분도 그 점이 굉장히 궁금해 하신 것 같습니다. 네, 아이가 숙제를 잘 하려 들지 않습니다. 어릴 때부터 바로잡아야 할 것 같아서 그럴 때마다 등짝을 한 대씩 때리게 되는데요. 이것도 학대에 포함이 될까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어요. 네, 그 행위도 학대에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아이가 잘못을 저질렀더라도 사실 훈육의 방법이 체벌만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 부모의 기분이라든지 입장이 우선이 되어서 그런 행위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훈육이라고 생각하시지만 또 학대에 해당되는 사례가 대다수입니다. 네, 그것뿐만 아니라 어린이집이나 보육시설, 학원 등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의 경우도 대부분 아이의 잘못된 습관을 고치기 위해, 예의를 가르치기 위해, 혹은 공부를 더 열심히 시키려고 아이를 위해서 한 행동이라고 변명들을 하는데요. 그 훈육이 더 이상 아동학대의 변명거리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네, 검찰에서도 그 아동학대 사건 전담팀을 또 이제 꾸리고 있잖아요. 그만큼 굉장히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그 아동학대 한 건이라도 더 줄이고 또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네, 아동학대 사건의 경우에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한 데다가 또 보호관계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학대당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것을 인지한 사람들의 신고가 가장 효과적입니다. 일반 시민들의 보다 많은 신고가 가장 좋은 예방책이자 또 해결책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신고가 가장 중요하다는 점 강조해 주셨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웃이나 주변의 학대 피해 아동을 알아보는 법 어떤 게 있을까요? 그 학대 상황에 놓인 아동들은 사고로 보기에 미심쩍은 상처, 보호자에 대한 지나친 두려움, 적절하지 않은 영양이나 위생 상태 등의 신호를 보이게 되는데요. 그 아동의 울음소리나 비명소리가 계속되는 경우, 사고로 보기에 미심쩍은 상처, 그리고 일반적으로 다치기 어려운 부위에 상처나 멍이 있는 경우, 그 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 행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할 수 있습니다. 네, 또 그리고 정서적 학대의 경우에는 직접 확인할 수 있는 폭언이나 욕설 이외에도 아동이 지속적인 수면 이상을 보인다거나 또 신체적 원인이 없는 여러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에 정서적 학대를 의심해 봐야 하고요. 성적 학대의 경우에는 성기 부위에 통증이나 상처가 있다던가 또는 나이에 맞지 않는 성적 행동 이 외에도 걷거나 앉는 것을 어려워하는 경우 일단 아동학대 의심 신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뚜렷한 이유 없이 지각 결석이 잦다든지 계절에 맞지 않거나 비위생적인 옷을 계속 입고 다니는 경우 방임, 방치 학대의 그 의심 신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런 경우에는 그 아동의 이름이나 나이 아니면 사는 곳이라도 좀 물어보고 신고를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학대 의심 아동의 정보를 몰라도 신고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 학대 의심 아동과 대화를 하게 됐을 때는 아동이 불안해할 수 있으니 큰일이 난 것처럼 행동하지 마시고요. 또 계속 물어보거나 유도 질문을 하셔도 안 되고 설사 아동이 아니라고 대답을 하더라도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또 아동은 스스로 학대를 당하고 있다고 인지하기가 어렵고 또 그 상황을 회피하는 것일 수도 있으니 관심을 계속 기울여 주셔야 합니다. 말씀드린 사례 중에 해당 사항이 있거나 의심이 간다면 망설이지 말고 바로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나 112로 신고해 주시면 되는데요. 아동학대는 어떤 다른 범죄와는 달리 의심만으로도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요즘은 휴대전화에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학대 의심 아동 체크리스트 앱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좀 더 쉽게 접근하실 수 있고 신고자의 신원은 철저히 비밀로 보장되니까
여러분의 신고가 한 명의 학대 피해 아동을 구한다는 생각으로 용기를 내시길 바랍니다. 네, 그렇게 신고가 이제 들어갈 경우에 그 이후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신고가 접수되면 통상 경찰과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직원이 동행하여 현장에 출동하게 됩니다. 현장에서 학대 행위자, 피해 아동 등 관계인에 대한 조사, 질문을 하고 필요시 학대 행위자를 피해 아동으로부터 분리하는 등의 응급조치 및 임시조치가 이루어집니다. 이후 피해 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피해 아동에 대한 사례 관리를 진행하고 사안이 형사사건으로 판단되는 경우 학대 행위자에 대한 수사가 개시됩니다. 네, 그 아동 학대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가해자의 정당한 처벌이 꼭 필요할 텐데요. 네, 현재 그 아동학대 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국민적인 공감대가 확산되면서 처벌의 수위도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사안에 따라서는 사형까지 구형할 정도로 엄중한 처벌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학대하면 반드시 처벌받는 사실을 꼭 알아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아동학대 사건의 특수성상 그 증거 확보가 어렵고 피해 아동이 특히 어릴 경우에는 진술이 아예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정황상 증거, 또 지인의 증언 등이 매우 중요한데 아동학대 사건의 이런 특수성이 수사와 재판에 좀 더 고려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엇보다 아동학대 사건의 증가에 비해서 피해 아동의 보호나 쉼터를 위한 기관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피해 아동의 보호와 치료 기관이 좀 더 확보되는 것도 꼭 필요하겠습니다. 그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병들게 하는 심각한 사회 문제, 또 용서받지 못할 범죄, 아동학대, 과연 어디까지이고 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봤는데요. 네, 두 검사님, 아동학대 전담 검사로서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마디씩 부탁드릴게요. 우리 사회 전체가 아동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아이를 때리면 학대고 폭언하면 학대입니다. 내 아이인데 이 정도도 못하냐? 이런 생각을 과감히 버리셔야 합니다. 그 아이는 성인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네, 우리 사회가 아직까지 훈육을 위한 체벌, 또 그런 폭력에 너무 관대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 구성원 모두가 아동학대가 더 이상 가정 내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엄연한 범죄라는 생각을 갖고 행동한다면 아동학대에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한 아이를 기르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고 하죠.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동 지킴이가 된다면 아동학대 없는 세상, 지금보다는 조금 더 빨리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나와주신 두 분 검사님 너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